안녕하세요. 안양 외국어 고등학교 영어 교육봉사 동아리 아플렌입니다. 영어 교육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오며 느낀 것들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정확한 수치들로 도대체 왜 영어 교육이 미래 사회에서도 필수일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일 수 있지만 코로나가 끝난 상황에서 여러분이 미국에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다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여러분께서는 주문을 할 때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혹시 손발 다 써가며 바디랭귀지를 쓰신다고요? 물론 그 역시 많은 공용어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 가정을 여러분들께 드리며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영어는 바디랭귀지만큼이나 만인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예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도 영어가 우리 삶에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많이 파고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어권 국가 외에 예를 들어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언어의 장벽에 대해 그나마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시 영어가 있기에 소통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모두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며 모든 팻말들은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당연히도 만인의 공용어인 것입니다. 또한 영어는 현실 세상에서 잠깐 벗어나도 우리 생활 곁에 존재합니다. 월드 와이드 웹을 조사하는 기관인 W3Techs에서 가져온 데이터에 따르면 인터넷 전체를 하나로 보았을 때 영어로 된 컨텐츠가 모든 웹의 무려 59.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인터넷의 반 이상이 영어로 쓰여진 셈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어는 전체 지분의 단 0.5%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작 0.5%도 안 되는 컨텐츠 속에서 우린 지금까지 헤엄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여기서 영어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나머지 59.9%의 컨텐츠를 더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이점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영어가 중요한지, 왜 우리가 영어를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영어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오늘 총 3개의 이유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앞선 예시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듯이 영어는 세계를 향한 시야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평소 보고 느끼는 삶에서부터 학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요. 여러분 모두가 공감해 볼 수 있을 만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 학생 여러분, 혹시 학교 과제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찾다가 초록창 혹은 파란 창에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정보들 때문에 구글에 들어가서 영어로 검색해 보았더니 자료가 수천만 개 또는 수억 개가 쏟아진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저희 학교 선생님 중 한 분께서 수행평가 도중에도 자료를 조사하려면 구글에서 찾아보아라 라고 하신 기억이 있네요. 왜 유독 영어로 된 자료가 이리 많을까요? 혹시 검색 알고리즘이 잘못되어서? 구글이 한국어를 싫어해서? 아닙니다. 모든 정보들은 그 작성자가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지에서 시작하는데 세계에서 영어권 국가이든 아니든 모두 영어를 기본 베이스로 두고 정보를 창출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어가 만들어내는 정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달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영어를 배워야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통해서 나만 모르는 지식, 정보, 근황을 알아가는데 나 혼자만 뒤처질 수 없잖아요. 또한 아무리 한국인들이 이 영어를 번역해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 정보를 준다고 해도 과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 속도가
영어로 바로 접한 사람들과 같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여러 번 가공된 정보는 마치 피라미드 먹이사슬 같이 단계를 거칠수록 생략되는 정보가 많습니다. 당연히 영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영어는 배우면 좋다, 배우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등의 경지가 아닌 이젠 너무나도 당연히 배우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 여러분 가족여행 얼마나 다니셨나요?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또는 5번 이상? 비록 코로나로 인해 빼앗긴 과거의 삶이지만 우린 더 이상 한국에서 제한되어 활동을 이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도 우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다양한 문화와 물건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과연 영미권 문화는 우리가 가장 많이 즐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영화들, 또 넷플릭스 드라마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즐겨보는 마블의 어벤져스가 만들어지는 장소 역시 미국의 할리우드이고, 커피는 스타벅스, 핸드폰은 아이폰, 음악은 빌보드 차트를 잡을 정도로 미국의 문화는 우리 생활에서 더 이상 빼놓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미국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면 이번에 한국에서 만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권 아닌 드라마가 1위를 하는 것이겠어요. 미국이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런 문화들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우리인 영어가 꼭 필요합니다. 영어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TV, 스마트폰, 길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영어 콘텐츠에 우리만 뒤처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곧 친구와의 대화 거리도 줄고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다 더 넓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다면 또 보다 즐겁게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다면 영어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 번역기로는 영어 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배우는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앞으로 더 좋은 번역기가 나오고 기술이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단순히 생각하자면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번역기에 써놓으면 알아서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번역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하며 더 좋은 번역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번역 기술만으로는 실제 사람의 영어 능력을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고 알고리즘이 잘 구현된 번역기라 할지라도 사람의 미묘한 감정 변화나 뉘앙스 전달은 실제 영어 실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미묘한 감정 변화나 문맥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결국 얘는 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 편에서 배우 주정석이 핫도그 세계 3 핫도그스를 핫도그 월드라고 번역한 것처럼 될 테니까요. 물론 간단한 여행 영어를 위한 질문과 답변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복잡한 대화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번역기는 또한 사람들이 저장해 놓은 표준어만 적용시키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안 쓰는 표현이나 너무 상투적인 표현을 쓰거나 혹은 더 좋은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을 쓰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곧 문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발달한 그 지역이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각각 미묘하게 같은 영어일지라도 새로운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기만으로는 현재와 미래의 영어 교육을 완전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들 중 한 분을 섭외하여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주제에 걸맞게
미래에도 왜 영어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영어 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영어 교육을 주저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 등을 담아 보았습니다. 마지막 영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용어로 쓰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그거랑 약간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데 영어 교육이 왜 필요하냐? 앞으로 뭐 번역기도 나오고 그래서 뭔가 어떤 회의적인 사람들은 영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교육이 아직까지 거의 꼭 필요한 이유는 어떤 점인가요? 무대성이라고 하면 조금 세련되지 못한 말일 수 있을 텐데 우선 단어 시험만 놓고 보더라도 어쨌든 그게 꼭 교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동료끼리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여러 과목을 배워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코칭해 주는 게 우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꼭 교사일 필요는 솔직히 없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원에서 이제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사실 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못지않게 열심히 잘해주시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학교에서 많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일 텐데요. 학원에 다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 교사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교사가 채워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사실 쌤도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종업과 1과목 사실 이름 불러주거나 그런 것도 솔직히 좀 못해서 너무 창피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사람과 이렇게 교감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무래도 내가 이만큼 공부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는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영어가 이렇게 저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교육 자체가 약간 좀 필수적으로 다들 많이 당연히 영어는 따로 배운다라는 식으로 약간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우리가 왜 영어를 배우는가라는 데 장점이라는 걸 굉장히 부족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다시 약간 리마인드 시켜준다는 영어가 가지는 영어를 배웠을 때 가지는 그 장점들 혹시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과생뿐만 아니라 문과생들도 사실 수학 공부하는 거 이거 왜 해야 되냐, 경우의 수나 아니면 뭐 미적분이나 이거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사실 기초 중에 기초가 수학이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생각했을 땐 지금 영어를 물어봤는데 수학을 대답해서 이게 무슨 대답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수학을 배우는 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과 친구들만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사실 수학 시간에 배울 수 있는 논리성이나 그리고 생각해도 솔직히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건드릴 수 있는 게 수학 공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단순히 그냥 뭐 문화의 폭을 넓히자, 뭐 다양한 사고를 갖자, 단순히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언어를 배우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가치관 같은 경우에도 확장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걸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공부를 정말 잘하시게 돼서 외국에 뭐 장학금이나 그런 것들을 받고 교환학생을 가게 된다든지 그럴 때 영어가 없으면 약간 좀 과정에서 얘기하면 정말 디세이블드까지도 가거든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배우는데 이유를 묻지 않죠.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을 보신 후 다시 내가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결국 미래 사회에 우리 자신의 영향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건 여행을 떠났을 때 영어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함을 깨달았을 때처럼 우린 영어를 이제 반드시 필요한 내 삶에 있어서 고마운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수능 영어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능 영어란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이 출제하는 영어 영역, 문해의 능숙도 또는 언어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영문판 문해 평가입니다. 따라서 소통의 적격성 여부보다는 리터러시 향상에 관심사를 두고 있는 시험에 가까우며 문법에 관한 용어들은 따로 물어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명칭은 영어이지만 현실적으로 전부 평가하지 않습니다. 즉 구술형, 직접 전문형, 언어사적 배경, 실용 중심 회화 등은 묻지 않습니다. 이는 듣기와 독해로 크게 나뉘는데요. 듣기 같은 경우 가격, 목적, 내용 일치, 그림 등의 문제가 있으며 듣기는 틀리면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쉽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독해 같은 경우 빈칸, 주제, 어법, 어휘, 순서, 기본 변화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학년에 따라 올라가는 방법이 다르며 또한 언어의 난이도가 학년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우선 이러한 수능 영어는 굉장히 많은 비판점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를 외국인 학사가 보는 수능 영어라는 제목을 통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이 자료 화면은 타일러 러시라는 외국인이 수능 영어를 본 그런 경험인데요. 우선 타일러 러시는 시카고 대학에서 국제학부 학사, 서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부 석사 과정을 마친 지식인에 해당됩니다. 또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어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이 사람은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출연진들 중에서 수능 영어를 꼴찌를 하고 맙니다. 즉, 푼 문제, 요선 문제를 전부 다 틀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장면들은 시청자들에게 한국 영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실질 영어와 동떨어진 한국식 영어가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비판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 또한 생각하게 된 것이 단어의 난이도와 적절성이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수능 영어 같은 경우 분별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어가 어려운 단어만을 골라 넣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는다고 평가가 됩니다. 타일러 역시도 방송에서 포엣이라는 단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통해서 수능 영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문이 너무 압축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 이해하는 데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논점은 수능 영어를 푸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수능 영어 같은 경우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시간 부족이라는 문제를 통해 줍니다. 따라서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 영어는 따로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예시로 첫 번째로는 지침어 추론입니다. 순서 맞추기 문제 같은 경우에 쓰이는 것인데 예를 들어 he가 앞에 있을 때 he가 의미하는 주체가 그 앞부분에 있어야 한다는 공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용되며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순서를 빠르게 맞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지어 찾기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에 영어 정독은 힘듭니다. 그렇기에 표제어, 예를 들어 however, enough, for example 같은 표제어를 사용해서 주제어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지문을 다 읽기를 권장하기보다는 발췌해서 읽는 것을 권장하는데 그렇기에 영어 독해 능력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수능 영어는 독해력을 판단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간 부족 문제 때문에 얼만큼 그런 공식을 잘 익히고 잘 사용하느냐의 평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비판점입니다. 수능 영어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한국식 영어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못 푸는 수능 영어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는 제대로 된 영어가 아니라 오로지 분별력을 위한 영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과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실질적으로 독해에 도움이 되는 수능 영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보다는 이러한 문제 형식에 있어서 변화를 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학생들의 인식과 원어민의 인터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은 영어를 어떻게 인식할까에 대한 여러 방법으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우선 전체적인 면접, 인터뷰, 그리고 설문조사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학생들에게는 영어라는 과목은 그쵸, 시험을 봐야 하는 과목, 문법 학습을 위주로 해서 전부 다 암기하여야 하는 과목, 지문도 싹 다 외우면 과목이라고 이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를 배우는 이제 주된 이유는 원어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또는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이해를 하고 사용하기 위해 또는 문화적으로 이제 그러한 영어권 사용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기 위함인데 우리나라는 왜 시험을 봐야 하는 과목 그리고 문법만이 위주가 된 과목 지문을 전부 다 외우면 되는 과목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암기 과목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는 점 자체를 각인시켜 주었으며 언어에 있어 문법적인 부분만을 학습하거나 전부 다 암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나라의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시면 당장 수능 특강 이런 것을 해도 저희는 문학 지문 혹은 비문학 지문을 전부 다 외우지 않습니다.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읽어보아도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지문을 읽어보아도 절대 외우는 일이 없고 사실 수능 영어도 외우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이 똑같이 나온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암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수능 영어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교육이 문제점이라는 걸 알아낸 뒤에 원어민 선생님께 양해를 구해서 원어민 선생님과의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가져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은 4가지를 했는데 수능의 난이도와 그 수능 영어의 난이도에 비한 학생들의 쓰기 말하기 능력, 그리고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올바른 영어 교육에 대해 물어봤는데 우선 수능의 난이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재 읽기는 흔히 말하는 변별력과 공정성 때문에 100점자가 대거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데 청해 정도에 부합하는 난이도, 그러니까 청해는 지금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적절한 난이도라고 생각된다. 너무 어려운 난이도의 문항들은 영어 교육의 본질을 해친다. 여기서 영어 교육의 본질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뭔가 원어민과 소통하거나 또는 이제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한 곳에 사용되는 영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수능 영어에 비한 학생들의 쓰기 말하기 능력인데요. 요즘 한국의 학생들은 수능 영어, 즉 청해나 독해에 있어 지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흡수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말하기나 쓰기 등 특정 부분에서 능력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역시 시험이 너무 독해나 청해 위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SAT도 이제 본인들의 국어인 영어 그리고 수학을 보고 사실상 에세이 지문을 가지는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객관식의 시험 방식 자체도 문제가 되신다고 언급을 하셨고 무엇보다 객관식인 방식이 여러 가지 주어지면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결정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여쭤보았는데요.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교사의 수업 시간에 최소한의 말하기를 하게 하여야 하며 문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법을 위주로 수업을 하더라도 그 문법을 사용한 영작이나 말하기 등등 응용 능력과 창작 능력이 필요하게 하는 그러한 장문이나 말하기 그러한 창작 활동 등을 이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말하기 능력뿐 아니라 전체적인 창작 능력이 부족한데 이는 역시 수능에 그 에세이 같은 논술형 영역이 없기 때문에 에세이를 작성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에세이에는 논술 제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꺼내실 수 있는데 논술 제도는 이제 정시와 별개로 또 다른 이제 입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시 방법을 나눈 다음 자신한테 맞는 방법의 입시를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 위주의 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너무 대화 주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영어 교육에 대한 건인데 올바른 영어 교육이란 앞에서 강조하셨듯이 그 언어를 사용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시험 위주의 영어에서 벗어나 다른 영역으로서의 영어, 특히 창작을 위주로 하는 듣기 말하기가 조금 더 위주가 되는 영어 수업이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 저는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원어민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가져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